오미크론 대응 학사 운영 추진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체계가 학교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운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학사 운영도 그것과 맥을 같이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운영됩니까? 근데 학교 중심 대응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근데 한 가지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일괄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히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너무나 좀 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신중하게, 그리고 강화된 학교 방역을 통해 최대한 대면 수업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해서 학사 운영에 충분히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기본 방침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지역별, 학교별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 중심 그리고 신속한 대응 체계로 전환하자는 거 분명하게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 학교 단위 일괄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해달라. 근데 아까 우리 대선생님 여기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방역이 제일 최우선으로 중요하다면 빨리 모든 학생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금 학습 결손이 심각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 학습 격차 역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단순히 학습이 뿐만 아니라 사회성,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학생들의 배움을 이어가야 된다. 배움이 방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면 수업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대면 수업은 학습이나 교육으로서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건가요? 실제로 근데 이런 원격 수업에 있어서 대면 수업보다는 이런 학습 결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런 조사들이 있었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리 정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에 대한 경험은 단순히 지식에 국한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상호작용, 대면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대면 수업이 중심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원격 수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학사 운영의 유형이 크게 4가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 교육 활동입니다. 전 학생이 등교하고 모든 교육 활동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체 등교 플러스 교육 활동 제한입니다. 전 학생은 등교하지만 교육 활동 중에 일부 교과나 비교과는 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아까 취약시설 말씀해 주셨잖아요. 체육관이 그때 취약시설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전체 등교 교육활동 제한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이용한 체육 수업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한다.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요거는 현재 근데 작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년 중에 두 개 학년은 뭐 3분의 2 등교 원칙해서 뭐 6개 학년이 있으면 2개 학년은 원격을 한다거나 4개 학년은 등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밀집도를 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학급이나 어떤 특정 학년의 학생이 이제 양성이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코로나 감염도가 올라갔을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번째 전면 원격 수업도 있네요. 이제 모든 학생들을 이제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으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걸 뜻합니다. 어떤 상황을 저희가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이런 전국 이 지역의 확산 추세가 이제 걷잡을 수가 없고 뭐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말했던 기준들을 다 충족하고 이 확산 증가 추이가 이제 심각할 때를 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사실은 정성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들이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 3%를 넘어갈 때,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등교 중지라 함은 확진 학생과 격리 학생을 포함해서
15%를 넘을 경우에 이제 이 학사 유형이 변경됩니다. 근데 우리 대성쌤이 교육지원청에 계시지만 모든 지역과 학교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적 상황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그리고 부분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적용 예시가 중요해요. 지표 중에 한 기준을 충족할 때는 유형 2, 두 개를 이제 기준을 초과하면 유형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사 운영에 대한 지금 준비를 각급 학교에서 좀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이제 준비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잡아주세요. 우선은 이제 탄력적인 수업 시간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등교 시간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학사 뭐 점 시간을 조정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학생들 학습 결손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배분을 조금씩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기존적으로 예전에 갖고 있었던 뭐 9시 시작해서 9시 40분에 쉬는 시간이고 모든 학년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 교육의 질을 높이되 학사 운영은 탄력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어떤 감염 위험을 낮추자라는 거잖아요. 이 그리고 부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가정 학습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작년에 192일에 30%는 57일까지로 이제 확대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폐지가 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역시도 57일로 내외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군 학생들, 민감군 학생들 같은 경우에 57일 내외에서 가정학습으로 되고 이때 결석되는 겁니까? 출석되는 겁니까? 이건 출석 인정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직원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가 소중한 선생님들이자 직원들인데 이 교직원들에게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위협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 부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뭐 1만 명의 이제 이런 기간제 교원을 대체 교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충분한 인력 확보가 과연 쉬울까라는 건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상시 인력풀을 지원청에서 조금 정비를 해서 기간제 교원이나 강사, 임용 재기자들을 최대한 인력풀로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시 작계라는 게 있거든요. 전시 상황에 따라서 플랜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집단 감염 상황까지 고려해서 대체 인력이나 핵심 인력들의 확보 방안들을 마련했다는 것이 어찌됐든 의미가 깊다. 근데 아까 대성생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이게 정말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은 돼요. 이 자료에는 근데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근데 업무 지속성 계획에 따르면 근데 교원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돼 있던 교사의 이 자격 기간제 교사의 자격을 강사로까지 확대한다라는 게 좀 담겨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추이를 보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이분들의 경우에 어떤 교원을 대체한다라는 거기보다는 코로나 비상 상황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교육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요원의 성격이 있다는 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적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도 많지만 지난 2년간 사실은 우리 교육을 책임졌던 부분이 맞습니다. 원격 수업이었거든요. 이 원격 수업 어떤 식으로 보강합니까? 이 공공 LMS라고 해서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e학습터, 그다음 EBS 온라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근데 EBS 온라인 학습터 같은 경우는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에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주 충분히 30% 이상의 동시 접속자 여유분을 확보해서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원격 수업 상황이 본격화됐을 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한다라는 거. 저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스마트 기기 대여가 사실은 이루어져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거는 모두에게 기기를 무상 대여하고 대여 범위 및 여유 비축분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 스마트 기기는 패드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노트북을 의미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고 뭐 초등 중등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은 태블릿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한 게 뭐냐면 디지털 대전환이었거든요. 인천시 교육청 같은 경우 중1 학생 대상으로 해서 뭐가 도입되는지 혹시 아세요? 중1 대상으로요? 네. 제가 퀴즈를 그렇게 조금 1 혹시 이런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면 뭐 노트북 일인- 준 거 아닌가요? 너무 이렇게 정선되지 않은 말을 확 던지시네요. 맞습니다. 1인 1 디바이스 노트북을 보급하는데 그 노트북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북은 그 학생들의 하나의 학습의 기기가 되고 학습의 수단이 되고 또 원격 수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넘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장애 학생들, 유치원 학생들 사실은 그동안 교육에 있어서 초중고 학생 못지않게 중요하지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려했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비상 열람망 구축 점검을 하고 놀이꾸러미, 뭐 EBS, 우리 집 유치원 등을 활용해서 사전 원격 수업 계획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년 5월 4월부터는 원격 수업 플랫폼이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장애 유형별 온라인 학습방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 이제 특성화고나 직업계보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 활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원격 수업 콘텐츠를 실감의 콘텐츠로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실제와 정말 유사한 어떤 AR, VR, 메타버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가깝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 주관하에 17개 시도교육청이 시도권 등을 내서 교육용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우리 대선생님 요거 때문에 아까 불만이 많으셨잖아요. BCP 이게 뭡니까? BHC도 아니고 근데 꼭 전 아까 말씀하신 전시 책인 것 같아요. 교육에 있어서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 해서 핵심 업무를 선정하고 그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어떤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을 이렇게 좀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다음 점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교육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BCP. 그러니까 저희가 시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사무실별로. 그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교육청이나 교육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라면 또 학교도 마찬가지죠. 교무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라면 굉장히 염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 교직원, 격리자 급증으로 정상 수업이 곤란할 경우에 필수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비상계획. 그렇죠. 비상계획. 비상교육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도 많이 작성하셨잖아요.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핵심 업무.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과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핵심 업무 중에 하나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재 중에 누가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런 충분히 이런 비상 근무 체계도 이제 이런 걸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조직 체계를 계속 정비하면서 방역 자원을 충분히 확보를 사전에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비상사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심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재택근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비상 연락을 할 것이냐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격리 학생에 대한 대체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나 돌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원격 수업이라든가 대체 수업에 있어서 시스템이나 기자재, 수업 콘텐츠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사전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김대성 장학사님이 안 계셔도 김대성 장학사님이 학교를 지원하는 어떤 사업들은 이상 없이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 포인트 잘 잡아주셨고요. 저희가 잠시만 학사 운영 유형별 교육 활동은 다음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